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7일 새벽 1시 19분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비위를 감찰했는데 상당한 혐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약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유관 업체로부터 받았다. 그래 했는데도 감찰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한 금융위원회로 인사조치를 통보를 해가지고 사표를 낸 직후에 또 국회 전문위원으로 취직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유재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었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청탁을 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아주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그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서울 동부지법 권덕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첫째,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에게는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피살되고, 그리고 독신 여성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서원 씨와 특수한 관계를 맺은 점을 고려하고, 특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재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배려를 하면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안 합니까? 구속영장이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도 됩니까? 어쨌든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범행의 죄질도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런데 진술 내용,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아주 공손하게 진술을 했다는 뜻인지, 그러면은 그렇다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이것은 뭐 인간적인 면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필요성까지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문제는 지금 누가 조국 전 수석에게 압력을 넣었느냐 하는 걸 수사를 하려면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첫째, 수사 진행 상황과 재반 사정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장 실질 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가 좋았다는 거죠. 그 다음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점,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이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저 미선으로 올라가면 중대해지는 거죠. 미선으로 올라가면 중대해지는 거죠. 다른 사건에 대한 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에게만 적용된 특이사항은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돼 있다 하는 것을 고려해서 기각을 했다. 그런데 이 정 씨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지금 기소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의견은 이렇습니다. 2017년 말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유씨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 및 징계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씨 문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첩할 때 감찰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소지는 크지만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기자가 붙이는데, 일단 직권남용은 있으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법정 구속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기춘 변호사를 변호했던 변은석 변호사가 조국 씨가 직권남용 부분에서 무죄이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글을 썼던 것과 이번 기각 사유를 비교를 하면 직권남용은 적용되네요. 직권남용은 적용이 되는데 구속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변은석 변호인의 주장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이 문화관광부 고위 관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지침인 즉 좌편향된 문화예술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반사회적이나 반체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것 가지고도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징역형을 지금 선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은 조국의 직권남용은 더 세다. 그러니까 구속하는 게 옳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 판사가 그 영장을 기각하는 이후에는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는데 이제 부인이 구속되고 그 다음에 그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감찰 중단시킨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으므로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검찰이 이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예컨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세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3번 결국 구속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지 아니면은 정치적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이 이 정도 선에서 끝낼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이 정도에서 끝내면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겠죠. 위선이 누구냐? 조국의 위선은 누구냐? 조국에게 유재수 잘 봐주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들이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면은, 또 주거가 확실해가지고 도망갈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이 한국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기각 판사가 주장했던 대로 그 가족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 환경이라든지, 또는 두 부모가 한국인을 가난해서 구출하고도 흉탄을 맞아가지고 서거함으로써 박근혜 씨가 아주 독신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 상황,
이런 등등을 고려하고 도망갈 염려는 아예 없는 거고,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구속 수사를, 구속 기한 6개월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왜 조국에게만 법이 이렇게 따뜻하게 적용되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차갑게 적용되는지, 이게 공평하냐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법은 공평성을 상실하면은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봐주기가 되어버립니다. 권 판사는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는 사람을 꼭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차마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잡아 넣어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게,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게 공평성입니다. 공평성. 조국에게 적용됐던 이 불구속 사유가 이명박, 양승태, 박근혜, 그리고 네 사람의 국정원장, 즉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원세훈 네 국정원장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느냐? 그럼 공평한 법 적용이 아니라면은 이게 무슨 법 적용이냐? 무슨 기준의 법 적용이냐? 계급 투쟁론에 입각한 법 적용이냐 하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최종 선고와는 다르지만은 일종의 준구형이나 준선고쯤 됩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정부 들어서서 법원이 보여준 판단에 어떤 일관성이나 법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법원이 자초한 의심입니다. 감사합니다.